안녕하세요. 올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수요일이 매우 중요하겠죠. 보시다시피 중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여기 보시면 뉴욕 연은에서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경기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과 관련한 소비자 기대 조사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이미 앞으로 지난번에 발표된 데이터들을 좀 보면 인플레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지표 중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이거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요하다라고.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난달에 그나마 이렇게 살짝 꺾이는, 그러니까 밑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에도 많은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할 겁니다.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 동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한 달 너무 좋았어요. 그쵸? 네, 7월 한 달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3대 지수,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나스닥 종합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6월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100일 이동평균선 저항이 좀 걸려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앞으로 발표되는, 그러니까 지금 7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9월 FOMC 회의까지는 거의 한 2달 가까이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되게 민감하게 좀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그렇게 지난 7월달 한 달 증시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고, 또 저희 회사의 고객들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지난 한 달 동안 7월 한 달만 32%나 올랐고요. 아마존 27%. 아마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함과 동시에 거의 장중에 10% 넘게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어요. 지난해 4분기와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계속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키웠던 아마존이 이번에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과 어닝과 관련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바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침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 성장이 둔화가 된다는 거는 결국엔 그 밑단에 있는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만약에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국면이 오게 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보시면 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둔화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엔 이걸 종합을 해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분기에 대한 실적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 어느 정도 지수의 하방을 지켜주면서 상방으로 열려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2분기는 끝났어요. 앞으로 3분기와 4분기,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시점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2분기 어닝 시즌이 돌입하자마자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는 하방 압력을 크게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내년으로 가면 올해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지금 이익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걸 시장이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물가죠. 물가. 최근에 뭐 6월 중순 이후에 보시면 국제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뭐 현재 시점에서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다음 수요일에 보시다시피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지표 간에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체 GDP의 70%가 소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이 생산을 담당을 하고 미국이 소비를 담당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개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그대로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 생산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소비자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때까지는 평균적으로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이면 이게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사이클이었는데, 올해는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지금 한 8개월 이상 벌어져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엔 요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 간극을 좁히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걸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9.1%를 찍었어요. 전년 동월 대비. 이게 향후에 이렇게 의미 있게 하락하는지 꼭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기대감이 높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유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 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가 지난달 6월 달만 하더라도 갤런당 5달러를 찍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4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이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에 관련한 부분도 보면 이렇게 크게 꺾이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 기대 인플레가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라든지 또는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 이런 부분들이 전폭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저희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시장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FMC, 이제 7월 FMC가 끝나고 나서 블랙아웃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 이 자료는 매주 금요일에 발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직접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최근 연준 인사들이 발언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단 연준이라고 하는 데는,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다 전체적으로는 이 한 목표는 물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고용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목표, 즉 저희가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또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공통점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성장 일부 둔화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현재 3.6%에 달하고 있는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 이 실업률 조금 올라가도 괜찮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고용에 대한 희생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주에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라든지 또는 비농업 취업자 수, 실업률 이런 데이터들도 향후에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일단 7월 한 달 동안 정말 가쁘게 올라왔는데 단기 저항에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업들의 실적, 특히 소매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할 거거든요. 이미 월마트가 약간
밑밥을 좀 깔아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체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가 정점 찍었을까에 대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일단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소비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준 인사들이 일부 공감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대한 둔화 그리고 실업률 상승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원래 시장에서는 연말에 3.4% 또는 3.5%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최근 일부 연준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4%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 FOMC 회의 이후에 나온 연준의 다양한 얘기들이 그다지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